근데 고등학교 때는 뭐 다 막 자기가 서울대 갈 줄 아는 것처럼 비슷하게 나도 이 나이 때쯤이면 난 이미 슈퍼스타가 돼 있을 줄 알았지. 됐잖아.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스타라고 내가 연예인의 맥락이 아니라 그냥 내 작업으로 그냥 화가로서 쉽게 얘기하면 화가로 유명해졌을 줄 알았어. 그냥 정말 페인팅 그걸로 너무 옛날적인 그러니까 보수적인 의미에서의 화가로서 유명해질 줄 알았는데 뭐 그건 뭐 아니고 당연히 그리고 되게 미술계에서는 이 신진 작가나 청년 작가의 기준이 생각보다 되게 연령대가 높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완전 뭐 어리니까 그때는 뭘 모르니까 그냥 그림 하면 화가해서 이걸로 유명해져서 뭐 슈퍼스타 화가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지. 맞아. 애기 땐 그렇게 생각했어. 애기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근데 뭐 지금 나와서는 사실 내가 뭐 페인팅도 하긴 하지만 그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업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방면에서 나도 또 새로운 스킬을 체득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거든. 뭐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그냥 그림이 들어가는 영역이면 다 하더라고. 나는 이 말이 너무 공감을 하는 게 내가 어렸을 적에 생각했던 유명한 사람들이 전부 슈퍼스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돼서 보니까 모든 사람 다 통틀어서 슈퍼스타는 없어. 그러니까 연예인도 노동자야. 맞아. 그러니까 다들 성실한 노동자고 특히 막 사람. 그런 게 너무 충격이었거든. 김종민 이런 분들이 저 1박 2일을 13년을 찍었대. 그러니까 한 회사 13년 다닌 게 어릴 적에는 대단해 보이는데 지금은 진짜 과장님, 차장님으로 보여. 그러니까 그 분야에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으로 보여. 슈퍼스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단 말이야. 그치. 맞아. 그렇지. 그리고 또 얘기를 하면서 영감을 얻은 거는 그림도 사실에 그림을 해보니까 노동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노동이죠. 근데 나는 모든 분야가 각기 나름의 노동이지 않을까? 그치. 맞아요. 근데 그 노동을 선택하는 삶인 걸까요? 그게 노동자의 삶이 그래서 슈퍼 노동자가 된 거지. 그래서 그치. 그리고 그게 맞는 성향이었지 내가. 언니도 나 완전 노동. 졸라 슈퍼 노동자 같은데. 완전 개미. 근데 완전 슈스 개미인데. 노동자. 아니 이게 지금 개미같이 일하려고 책상에 지금 노트북밖에 없다. 미술 도구가 없어. 아니 근데 맞아. 어쨌거나 사람들이 근데 막연하게 꿈꾸는 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슈퍼스타? 노동을 뺀? 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랑 가까이 하질 않지. 근데 그런 사람들 본 적 있나요? 노동을 하지 않는 슈퍼스타? 노동을 조금 하는 슈퍼스타? 있었어? 슈퍼스타까지는 아닌데 내 주변에 슈퍼스타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 노동자적인 사람이랑 그러니까 미술계에서 작가적인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아 진짜? 근데 나는 노동자적인 사람에서 가까운 것 같거든. 그냥 내가 느끼기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좀 더 작가적인 건 아까 얘기한 대로 보다 크리에이터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더 잘 보여줄 줄 아는? 자기 작업보다는? 근데 여기 사실 슈퍼스타가 되려면 둘 다 가져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좀 더 이쪽에 치중돼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치중돼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나는 내가 좀 더 노동자스러운 면이 많다 보니까 그런 계열의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두는 것 같아. 맞아. 너무 인상 깊은 얘기다. 왜냐면은 나도 뭔가 내가 이제 어떻게 유튜브로 잘 되고 뭐를 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뭔가 작가님이라고 이젠 불리는데 그 작가가 아니라 그냥 퇴사한 프리랜서 개미야 막 이 생각이 들었거든. 무슨 느낌인지 근데 그 알아. 계열이 있는 거고 그게 뭔가 하나에 치우치기보다는 같이 가져가야 되는. 그러니까 사실 어디에 치우친다고 해서 더 나쁜 건 아니지. 근데 내가 이런 성향의 사람이니까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더 편한 느낌이 있는 거지. 그리고 나는 말한 대로 노동자도 작가적인 면이 있어야 맞아. 그 노동이 빛을 발하고 맞아. 작가도 노동자스러운 면이 있어야 작품의 퀄리티가 높아지니까 그건 균형을 갖춰야 돼. 그러니까 그 밸런스 유지가 중요한데 나도 이 밸런스 유지를 하려고 해. 원래는 나는 사실 너무 노동 쪽에만 치우쳐져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SNS도 늦게 했다고. 네, 제가 SNS를 18년도 초쯤에 시작을 했는데 내가 그때 인스타그램을 처음 시작한 거였거든. 원래는 개인 계정도 없었었어. 그 작업 계정으로 18년도 초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건 늦게 시작한 편이지 사실. 그림은 계속 그리고 있었으니까. 그림은 뭐 그치 뭐 성인기 내내 그렸고 뭐 고등학교 때도 그렸었고 그냥 포트폴리오 사이트 이런 데는 올리긴 했었거든. 근데 그냥 SNS를
사용해서 내 그림을 홍보하는 게 되게 나한테 낯선 개념이었어. 근데 이것도 굉장히 퇴행적인 생각이었지 그때. 그때 너무 약간 나는 약간 젊은 꼰대같이 왜 그렇게 생각을 했나 모르겠어. 그때는 막 그림책 책 써가지고 막 나도 투고하고 막 이랬었거든. 근데 조금 더 낭만적이었네. 그러니까 나름 낭만이 있었어, 내 나름대로의. 그렇네.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사실은 특히나 Z세대잖아요. 근데 그쵸, 애매하게 Z세대죠. 근데 그러면은 이쪽 세대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럴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나도 근데 Z세대라고 우기는 밀레니얼일 수 있어가지고. 아까는 MZ라고 하니까 아니 Z 이렇게 겁나 선거놓고 이제 그럴 수도 있대. 그래 난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좀 아까 말했다시피 노동자적인 성향이 더 가름해서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뭔가 약간 요행을 되게 피하려고 하고 그런 게 있거든. 근데 사실 그거 자체를 요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지. 그게 꼰대 마인드지. 맞아. 문제가 많아 졸라. 맞아. 그래서 그때 좀 벽을 많이 허물고 이제 SNS에서 시작을 하고 지금은 뭐 나도 편하게 할 수 있지. 편하게 하는데 계속 이렇게 약간 내 정신적인 벽들을 허물면서 다른 걸 더 해야 되는 것 같아. 지금도 내가 불편해하는 구석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또 하고 싶었던 질문이 뭐냐면 나한테 이런 댓글이 달린 거야. 내가 예술한다고 가난하게 살 필요 없어요라는 영상을 올렸거든. 근데 그 영상에서 내가 어떤 말을 했냐면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닐 수도 있다. 그치. 당신의 삶에서 맞아. 하는 무언가가 사실은 맞아. 예술일 수도 있고 예술적인 모먼트가 있고 누구나 생활 체육인처럼 생활 예술인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거는 당신이 벌이를 하면서 해도 정말 어렵지 않을 정도로 병행이 되는 일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누가 이런 댓글을 남긴 거지. 아니라고. 예술가는 철저히 괴로워야 한다고. 근데 내가 그 댓글을 삭제를 했거든. 근데 내가 삭제했던 심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한 건 아니잖아. 근데 삭제한 게 뭐냐면 이걸 보고 어떤 젊은 예술가나 어린 친구들이 자기가 괴로워도 된다고 생각할까 봐. 어때요? 예술가가 괴로워야 한다.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영감이 올 수는 있는데 예술가라는 존재가 괴로워야 하는 존재인가?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건 있는 것 같아. 확실히 본인의 세계가 강할수록 작업이 잘 나오는 것 같기는 해. 나의 그냥 개인적인 경험담에서. 근데 그 본인의 세계가 꼭 괴로움으로 차 있을 필요는 없잖아. 그치. 왜 감정이 굳이 괴로움에서 나와야 돼? 다양한 그치. 감정들이 있는데. 그치. 다양한 모먼트들이 있는데 삶에서. 그치. 그건 너무 편협적인. 그 말은 뭔가 나는 예술가는 좀 행복하면 안 된다처럼 들리기도 했어. 그것도 약간 좀 신화적인 거 아니야? 그런 신화가 있잖아. 그거 약간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 19세기 이전. 그러니까. 그렇지. 괴로울 필요는 없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 그치. 그냥 이런 점에서 괴로움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긴 해. 자기 세계를 아무래도 많이 파괴되니까 맞아. 자기 내면을 좀 더 파고들고 약간 이런 성향이 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힘들 수는 있을 것 같긴 해. 생각이 많아지다 보면. 나도 이걸 공감한 게 나도 엄청 삽질도 많이 하고 나 자아 성찰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았던 면도 알게 되고 그 비위가 되게 상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비위가 세지기도 하고 특히나 남들보다 조금 더 예민하게 느끼는 편이기도 해서 괴로움을 잘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인 건 맞는데 그거를 내가 생각했던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린 친구들이 예술하면 그럼 좀 괴로워지나? 그러니까 그렇게 연관을 단순하게 짓는 것 같은 거지. 그럴 필요는 없지. 그쵸? 그럴 필요는 없지. 그게 자연스러운 거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좀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를 해서 그게 자연스러우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척을 해야 된다 아니면 그게 좀 멋처럼 느껴질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감정이 약간 멋으로 팔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 있지. 그리고 거기에 편승할 필요가 없는 거지 사실. 그게 전혀 멋있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나는 괴로움을 택하는 것도 각자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난 예술이 나를 많이 괴롭게 한다면 난 손절할 거야. 왜냐면은 맞아. 어쨌거나 각자 삶의 목적이나 이유는 자기가 세우기 나름인데 나는 내 삶의 목적이 나를 어쨌거나 태어났으니까 나를 지키는 거다. 근데 예술이 나를 많이 파괴하려고 하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면
이게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어. 오케이. 그래서 오늘 옷이랑 잘 어울리네. 그쵸? 그러니까. 약간 이거 30년대 사랑 같아. 근데 뭐 그런 게 있지. 그런 거에 그냥 막연하게 어릴 때는 예술을 한다고 하면은 고통을 같이 감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나는 또 할 말이 생각이 난 게, 내 그림이 사실 밝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작업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나는 좀 부정적인 감정들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 근데 나는 사실 그림을 되게 극복의 수단으로 많이 썼거든. 그냥 나는 되게 사실 외부에서 주제를 가져오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정말 내 걸 파가지고 그리는 느낌인데 정말 내 자화상을 그리는 것처럼 이미지 자체는 좀 다크한 면이 있을 수 있어도 나도 되게 어려서부터 사실 좀 현실적인 편이고 어려서부터 염세적이었고 불안감도 많이 느끼는 편이고 겁도 되게 많고 그랬었어. 근데 그런 걸 그림을 통해서 풀었던 것 같거든. 그치. 그러니까 나는 거기가 되게 안정의 공간이야. 맞아. 그 캔버스 안의 누가 봤을 때는 다크할 수 있는 모습이 저한테는 되게 편안한 평온의 공간이고 극복의 공간이라는 것? 그 점을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얘기가 너무 좋은 게 나도 예술이 좋아서 했거든. 그걸 했을 때 안정이 느껴져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독한 사랑을 시작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그치. 이 사랑의 상대가 정말 사랑스러울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뭔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될까요? 뭐 이런 느낌으로 예술을 해도 될까요?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냥 항상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무겁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가벼운 것도 아니지만 너무 무거울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예술을 안 하는 자신을 예술가가 아니라고 너무 슬퍼할 것도 그치? 없어.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 나눌 필요가 없는 맞아, 거지. 맞아. 그리고 그냥 내가 느껴지기에 자연스러운 행동을 취하면 되는 것 같아.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연애랑 비슷하네 진짜. 연애랑 비슷해. 연애랑 비슷해. 난 일이랑 연애랑 똑같은 것 같아. 나도 근데 미술에 대해서 그렇게 느낀 적이 많기는 해. 되게 나는 요즘은 사실 좀 나도 연차가 조금 쌓이다 보니까 요즘은 많이 무뎌졌는데 처음에는 진짜 정말로 가슴 콩닥콩닥 거리는 걸 느꼈거든. 그림을 그릴 때 그 설레임. 나도 맞아. 진짜? 근데 그래가지고 알지. 그래서 연애가 힘들었나? 연애에서 느껴야 될 감정을 여기서 느껴가지고 모르겠다. 근데 정말 되게 연애할 때 설레는 감정이랑 되게 흡사하다고 많이 느꼈었어. 나는 그림 그치. 그릴 때 초기에. 요즘은 그리고 이만한 사람 없다고 느꼈지. 맞아. 나는 이만한 사람 없다. 나 그걸 왜 느끼냐면은 그게 결혼하고 시간 지나면 부모님이 너 어디야? 뭐 했어? 어떤 여자 만났어? 이런 거 보고 안 하잖아. 아, 그치. 그리고 각자 할 일을 하잖아. 그치. 그걸 보면서 나도 이제 그림이랑 그렇게 된 거지. 내가 뭐 글이랑 뭐 유튜브랑 이런 애들이랑 바람을 피거든? 교류를 해. 그래도 이제 내 배우자는 그림인데 걔네들이랑 내가 가깝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질투를 하거나 이제 나를 떠나보낸 거야? 뭐 이게 아니라 그냥 곁에 있는 느낌? 근데 그 곁에 있게 된 게 사실은 덜 뜨거워져서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뭔가 계속 불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어쨌거나 미술도 격정적인 구간이 있는데 지나면 안정기가 오기 때문에 근데 또 그것도 또 모른다. 이게 또 재정적 안정기 같이 와서 그럴 수도 있어. 안정기라는 나는 게 아직 재정적 안정이 안 와가지고 아직 거기까지는 못 느껴봤어. 그렇게 권태는 아니야 지금. 난 그래서 솔직히 내가 그림을 그려야 하나?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 근데 내가 아까 너랑 얘기하면서도 그 얘기했잖아. 도망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그냥 그림한테서도 도망치고 싶다면 어디까지 쳐볼 수 있는지 한번 쳐보고. 좋지. 그런 거 같아. 뭐 있어. 각자의 난 도망도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치, 인간적인 일이지 도망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가 하기 싫어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 이러면은 한번 그 도망을 쳐보세요. 거기가 또 괜찮은지. 다시 공부로 돌아가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 공부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아니, 공부도 잘하셨잖아요. 적당히 했어요. 열심히 하는 학생은 아니었는데 그냥 나도 내가 자라온 틀이 있고 그 안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나도 어느 정도 놓을 부분은 놓고 하기는 했는데 최소한만은 열심히 했지. 그래도 대치동 키드시지 않았어요? 네. 학창 시절에만 그랬죠. 맞아.
그걸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지. 아 진짜? 많이 잘했어요. 많이 잘하는 사람들이 서강대. 많이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맞아. 이게 약간 많이 잘하는 이거 서강대 사람들 애들끼리 모이면 하는 얘기인데 서강대 애들 특징이 약간 스카이 떨어지고 온 애들이 많아가지고 다들 전혀 자부심이 없다고 학교에. 이렇게 맞아. 농담처럼 그냥 동기들 만나면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근데 나는 이걸 커서 느낀 게 고등학교 때 특히 나는 지방이었잖아. 우리는 지방에서 저기 직어국이라고 하지. 그 국립대에 가면 되게 잘 간 거였어.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모든 학교가 다 좋아 보였지. 근데 내가 서울 와서 이 친구를 대외활동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맞아. 대외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 대활동에서 만난 애들 다 서울에서 나온 애고 서울대도 있고 당연히 스카이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있단 말이지. 근데 특히나 막 이런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대학교도 있잖아. 그 스카이 아래의 대학교도 좋잖아. 근데 그 친구들이 생각보다 그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아. 그냥 다 서울대를 목표로 했던 사람들이고. 맞아. 그리고 나도 지금 과기대를 나왔는데 가기 전에는 우리 학교가 너무 좋은 학교라 생각했어. 미술 쪽으로. 좋은 학교지. 근데 이제 가고 나니까 진짜 그냥 내 발목을 잡지 않는다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도 해야겠다. 많은 구독자 여러분이 학교를 잘 나와야 하냐. 공부를 해야 되나? 이 얘기를 너무 많이 궁금해해서. 그건 뭐 근데, 우선 얘기를 할까요? 맞아요. 대학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대학은 제가 느끼기에 전혀 상관이 없고 뭐 내가 무슨 사실 학교 이름 밸류를 가지고서 내가 뭘 한 건 전혀 없는 것 같아. 나도. 그리고 이제 학과도 뭐 저는 학과에서도 딱히 제 커리어적으로 도움을 받은 건 전혀 없었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비전이 있으면 되는 것 같아. 맞아. 그거에 대학 간다고 키워주는 건 정말 아니고 그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있는 경우를 많이 봤어 나는. 맞아. 자기에 대한 자기 모습에 대한 어떤 그리고 나는 비전이 없다면 그냥 살면서 찾으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비전 충분히 없을 수 있는데. 비전이 없는 경우도 많고, 어렸을 때 있는 경우도 많기는 한데, 있기는 하지, 많은 것보다는. 그냥, 그게 사실 무의미하지. 그냥 대학교 간다고 해서 키워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너가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맞아. 굳이 뭐. 그리고 아까 날아갔을지 모를 영상에서 말하겠지만, 그 배울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서 그 배울 수 없는 건 결국 자기가 찾아야 되는 거여서 그리고 상당 부분 사실 대학에서 배운다? 난 대학에서 배운 거라고 하면 난 지금도 잘 대답을 잘 못하겠어. 왜냐면 내가 뭐 안 다녀본 나의 상태를 비교할 수가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뭔가 정말 소용 있고 아까 말한 효용 따지는 효용 있게 이걸 배웠다? 나도 그런 건 오히려 진짜 사회생활 해보면서 배운 게 더 많았고. 그치. 사회생활 하면서 배운 게 훨씬 많고, 그러니까 나도. 실전에서 뭔가? 실전에서, 맞아. 그리고 대학에서는 미대가 아니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긴 한데, 돈과 시간을 그냥 많이 쓴 정도. 딱히, 저는 심리학과를 나왔거든요. 근데 심리학과에서 커리어적으로 도움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학교 가서 좋았던 건 그 안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났던 것? 그러니까 지금 나의 뭐 친구들이나 이런 소중한 사람들을 만난 건 너무 좋았는데 그걸 꼭 뭐 대학 가서 찾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사실 그건 어떤 커뮤니티에 가 있건 찾을 수 있으니까 대학에 가진 특성에서 내가 얻은 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괜히 궁금했던 게 이제 인스타 라이브를 하면 구독자분들이 10대 구독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단 말이지. 저 공부 너무 하기 싫어요. 해야 돼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당신이 선택을 하시면 되죠. 그냥 저는 그치. 수학 공부를 고등학교 1학년부터 안 했거든요. 아예 다 찍고 자고 그랬어, 내신을. 근데 그렇다고 내가 입시미술을 했던 것도 아니고 좀 답이 없지 사실. 다른 그 외의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그런 다음에 나머지 시간 모두 그림을 그리는데 썼고 그냥 내가 그렇게 했던 건 내가 원하는 방향이 분명히 있었고 내가 생각하는 비전이 있었고 사실 그거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거니까 미술을 하면 공부를 안 해도 된다 그건 뭐 아니거든 사실. 나는 공부를 병행하면서 했고 근데 그 와중에 일부의 공부는 나도 버리면서 한 면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걸 가기 위해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일까 생각을 하고서 선택을 할 일이지. 그냥 난 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공부가 낮으면 그러니까 그걸 정말 기꺼이 놓을 수 있다면 놓으라고. 나는 사실
난 겁나서 난 그 공부를 못 놨거든. 그러니까 난 못 놔서 공부를 하는 체질이지 공부가 필요하거나 중요하거나 해야 하는 의미를 끝끝내 몰랐단 말이야. 근데 자기가 공부가 너무 쓸모가 없다고 느껴지면 솔직히 말해서 어른들은 모두 다 공부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한다. 공부는 나중에 커서 자기가 찾는 게 진짜 공부니까. 맞아. 근데 자기가 그게 조금 덜 두려울 자신 있으면 나는 진짜 안 해도 된다고 봐. 맞아.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말한 대로 자기 계획이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나는 그게 덜 두려웠던 게 나는 그 시간에 분명히 하고 있었던 게 있어가지고 나는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으니까 계속. 맞네. 그래가지고 안 두려웠던 것 같은데. 공부를 안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두렵지. 그니까. 근데 뭐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게 하겠지만 뭐 무서운 걸 못 어쩌겠어. 그치. 그게 뭐 너무 본인의 개인적인 선택인 것 같아. 나 혼자 말하면 내 생각이어서. 그치. 근데 이제 당연히 그 둘이 말하면 둘의 생각이지만 어쨌거나 두 개의 의견이 있으면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서 물어보고 우리 싶었어요. 너무 같은 약간 공감 지점, 반대할 만한 얘기 없나? 같은 답이 나오는 거 같아. 아침형 인간이야? 저녁형 인간이야? 저는 저녁형. 이거 반대. 저는 제 삶의 방식이, 제 루틴을 권장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장하는 건 전혀 아니고 저도 건강하지 못한 삶을 좀 사는 편이어가지고 그냥 저는 밤낮 바뀐 생활도 너무 많이 하고 저는 되게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자는 시간이 너무 바뀌어요. 그래서 보통 몇 시에 자냐고 물어보면은 답을 못해. 왜냐면 나의 자는 시간은 달의 주기처럼 바뀌거든. 그래가지고 뭐 오전 6시에 잘 때도 있고 뭐 저녁 6시에 잘 때도 있고 이게 너무 밤낮이 바뀐 상태였으면 그게 한 2시간씩 점점 늦춰져.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늦춰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달처럼 보름달이 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너무 들쭉날쭉한데 이게 건강하지 못하다는 건 나도 너무 느끼고 있고 루틴이 되게 필요한 것 같기는 해. 롱런을 하려면. 나도 요즘 약간 체력이 되게 떨어지는 걸 느끼면서 루틴의 필요함을 느꼈는데 나는 그냥 무턱대고 좀 돌진하는 스타일이거든. 그래가지고 뭐 작업을 할 때도 루틴을 만들어 놓고 하기보다는 그냥 친구 만나는 시간, 정말 누굴 만나기 위해 약속을 잡은 시간 외에는 모두 작업하는 시간,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근데 그게 결코 건강한 방식도 아니고 이걸 길게 하다 보면 지칠 수 있겠다라고 많이 느꼈어. 왜냐면 쉬는 방법을 모르더라고. 쉬는 방법을 모르고 쉬면은 노동자. 쉬면은 불안해서 쉬는 시간을 내가 스스로에게 줘도 쉬는 느낌이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최근에 일 하나를 끝내고 4월 말쯤에 일 하나를 끝내고 한 2, 3주 계속 쉬었는데 사실 이렇게 오래 쉬어보는 게 처음이야 지금. 근데 뭘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되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지. 쉬는 것도 이것도 너무 노동자적인 발상이 쉬는 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맞아. 생각을 해서 쉬는 법도 알아야겠다. 마라톤이니까. 그치. 그냥 100m 뛰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나도 공감을 하는 게 뭔가 내가 지루한 시간을 잘 못 견디는 거야. 특히나 최근에 연애를 하나 끝냈는데 그러고 나니까 시간이 많이 남는단 말이지.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쉬질 않고 살았구나 하면서도 내가 뭘 하고 쉬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내가 읽었던 책이 당신은 지루함이 필요하다라는 책이었다. 이럴 때 또 책까지 읽는 최악이야. 너무 개미인데? 뭐 이럴 때 막 약간 극도의 효용성을 추구하는. 어떻게 쉬어야 될까? 책을 읽자. 그러면서 이제 막 보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런 비유를 하고 싶거든. 뭔가 삶에서 스티로폼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어. 스티로폼? 내가 소중하다고 생기는 무언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쓰는 나머지 시간들. 그러니까 직장인으로 치자면 9시간 외의 모든 시간이 스티로폼일 수도 있겠지. 근데 나는 이게 가끔 이 시간인 걸 의식하고 있는데 이 시간 외에 소중한 게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나는 미치겠는 거야. 가상의 은행이 있다면 이 시간을 저축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근데 이 스티로폼이 없다면 이 스티로폼이 없다면 내가 귀중한 것만 갖고 있다면 모든 게 깨질 수도 있겠더라고. 그치. 그 한편으로는 되게 공감을 하는 게 내가 왜 처음에는 너무 하고 싶은 게 분명하고 내가 사랑하는 일이 너무 분명한 게 되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 지금도 그렇게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시점에서 보니까 내 삶에 이것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깨졌을 때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 거지? 를 모르겠더라고. 그건 근데 아직도 해답을 찾지 못했어. 근데 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멀티플레이어가 됐는데 나는 내가 대학교 졸업할 때 이 고민이 많았어. 이제 미대에 나왔고 정말 잘 쓰일 수 있는 한 인간으로 준비가 됐는데 내가 그림으로 당장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내가 해온 게 이게 전부인데 내가 만난 사람도 이런 걸로 만난 사람인데 내가 이게 없으면 나는 얼마큼이 그러니까 내 삶에서 그림을 빼면 내가 얼마큼이 남지? 그치. 했을 때 나는 너무 자신이 없는 거지. 근데 그걸로부터 도망을 쳤던 것 같아. 그림이 아니어도 되는 나를 만드는 거. 난 더 노력을 해야겠다. 아니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림에게 내 사람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많이 내어줄 수도 있는 거고 나는 그림을 그리기 이전에 나라는 개인은 또 무엇인가? 그 개인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 근데 그 구성 요소를 조금은 늘리고 싶었던 것 같아. 그렇게 하다 보니 뭔가 디자인도 하게 되고 지금처럼 글도 쓰고 유튜브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거는 그림이 진짜 작아졌어. 근데 이렇게 바빠도 스티로폼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필요한 거라니까. 그치, 그럴 수 있지. 근데 나는 그냥 구성 요소는 자기가 짜는 것 같아. 삶의 구성 요소. 언니는 되게 아까 루틴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되게 아침형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나 봐 지금. 난 놀랄 거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What? 6시 50분에 요가 학원을 가. 그래서 요가를 70분을 해. 요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타이머를 맞춰. 요가 하고 1시간 동안 샤워를 하면 안 된대. 타이머 맞춘 동안에 그냥 자유시간이 생긴 거지. 1시간 정도. 그 동안에 이제 청소를 하거나 뭐 글을 쓰거나 근데 약간 원래는 출근을 바로 사무실로 했는데 그니까 내가 진짜 내가 일 좀 덜 하려고 퇴사한 건데 일을 회사 다닐 때보다 더 하는 거야. 아이고. 그래서 내가 반나절만 일하고 싶어서 오전에는 집에 최대한 있으려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뭔가 집 컴퓨터에서 잘 되는 작업이 있고 사무실 컴퓨터에서 잘 되는 작업이 있더라고. 그 집 컴퓨터에서는 삽질하는 거가 잘 돼. 글은 이제 집에서 쓰고 이제 메일링이나 뭔가 사람이랑 대화하거나 미팅하는 건 사무실 잘 되니까 오후 출근을 한단 말이죠. 그 집에서 오후에 있다가 출근할 때의 장점은 집에서 요리를 해먹고 갈 수가 있어. 그렇게 그것도 나쁘지 않더라고. 자꾸 사 먹으니까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래서 그렇게 낮 동안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처리하고 이제 오후에 사무실 와가지고 뭐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하고 잠을 사실 일찍 들진 않아. 한 12시나 1시쯤에 자. 그러니까 나는 항상 6시간 정도 자는데 그렇네. 근데 나는 사실 잠을 엄청 길게 자지도 못하는 성격이고 약간 잘 못 자기도 해. 맞아. 나도. 그래서 나는 잠이 사람에게 주어진 잠의 양이 있다고 하더라고. 나는 주말에 늘어지게 죽어도 잠 못 자. 아침만 되면 눈이 벌쩍 떠지는구나. 떠지기도 하고 그 자괴감도 많이 들고. 나도. 노동자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오늘도 주말이잖아. 그렇네. 주말인지도 몰랐어. 주말에 나 늦게 일어난다 하면은 뭐 9시? 그렇게 살고 있어. 그리고 나는 놀랍게도 내가 밤보다는 아침형 인간이더라고. 근데 옛날엔 밤이 좋았다? 왜냐면 옛날에 나와 지금의 내가 또 성격이 다르단 말이지. 그치. 20대 초반에는 좀 보통 밤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치. 근데 나는 내가 밤을 이제 몇 번, 3번 봐. 굉장히 불행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잖아. 공부를 할 때 밤 새서 하고 자는 사람인데 나는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했어. 그런 타입? 오케이. 무슨 느낌인지. 나는 시간이 가는 게 너무 늦은 밤이 깊어가는 게 나는 불안해. 내일이 어떻게 망가질지 몰라서.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아침형 인간이 됐네요. 좋네요. 근데 저도 왜 달이 주기처럼 자는 시간이 바뀌니까 아침형 인간일 때도 있거든. 막 새벽 4시에 일어날 때도 있어. 그 2시간씩 내려가기 때문에. 근데 모든 시간 살아보겠다. 모든 시간을 살아보지. 근데 이제 확실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훨씬 내가 효율적인 사람이 된 것 같은 스스로 약간 자존감이 높아지는 느낌이 있기는 해. 그치. 이게 뭐 내가 뭐 오전에 잔다고 해서 잠을 더 늘어지게 자고 이런 건 아니거든. 자는 시간은 항상 비슷한데
내가 다른 사람들 다 자고 있을 때 밤에 일어나가지고 그때 하루를 시작하는 거랑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건 약간 다르더라고 느낌이. 그렇지. 왜 그런지 모르. 바이오리듬 때문인가? 아 그리고 나는 아침에 내가 더 현명하다고 느껴. 그래서 그 시간을 늘리고 싶은.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그리고 나는 그게 또 나의 약간 루틴충이란 말이야. 근데 나는 어떤 인간이 됐든 삶의 순서를 배치할 때 중요한 게 가장 먼저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든 거야. 근데 그중 하나가 나는 오로지 그러니까 이기적인 거 순서대로 남들을 위한 시간을 뒤로 미루는 거지. 그래서 나는 제일 이기적인 게 내 운동이라 생각했어. 나한테만 좋은 거거든. 그치. 그래서 운동을 사실 하는 거고 뭐 청소나 뭐 글쓰기나 이것도 돈이 되는 일도 아니고 나한테만 좋은 거야. 그치. 그걸 이제 내가 머리가 제일 좋을 때 그런 걸 하는 거야. 아침에. 난 그림도 그래서 오전에 그리기로 했거든. 이제 저녁은 난 사실 저녁이 진짜 스티로폼이야. 오케이. 그 다음날 아침을 위한 스티로폼이지. 저녁에 막 살라고 해. 막 살려고. 그냥 누워서 막 유튜브만 보고. 언니가 막 살봤자 얼마? 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막 산다고 해봤자 하는 거 과도한 쇼핑? 과도한 쇼핑. 맨날 아이맥 언박싱 보는 거? 그런 거? 나도 아이맥 사고 싶다. 이번 거 좋은 거 같아. 아무튼 그런. 나도 좀 막 살아볼까? 아이맥 좀 사볼까? 아니 막 사는 거 아니야? 그건 투자지. 그리고 이 얘기도 하고 싶었어요. 우리 아까 그 얘기 계속 했잖아요. 작업실 얘기 했는데. 네. 그쵸. 작업실 만든 사람과 고민 중인 사람들의 사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오케이. 고민 중인 좋습니다. 지점이 뭐죠? 저는, 그러니까, 우선 공간 자체가 정말로 그림 그리기 위해 필요한 것도 있고, 저는 필요의 영역도 있고, 왜냐면 오일 페인팅을 제가 하는데, 그건 사실 집에서 하는 게 불가능해요. 맞지. 그러니까 냄새에 의해 그 안에서 자면서 건강이 악화되는 걸 굉장히 느낄 수가 있거든. 너무 안 좋은데? 너무 안 좋아. 그 기름 하여튼 그런 이유에서도 있고, 그리고 요즘 되게 주변에서 작업실 어디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이게 신호야. 그래요? 이게 신호인가요? 전조증. 약간 지진 있을 때 막 쥐들이 막 달아나잖아. 작업실 오기 지금 전에 약간 지진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봐. 오케이. 그때가 시즌이야. 시즌이야? 그래서 사실 이런 필요에 의해서 되게 고민을 올 초부터 계속 했는데, 그리고 뭐 예전보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 것도 있고, 근데 약간 사실 일을 벌리는 게 두렵잖아요. 왜냐면 고정 지출이 늘어나요. 고정 지출이 드는 것도 있고, 그냥 그 금전적인 부분을 떠나서도 사실 뭔가 무언가를 벌린다는 것 자체가 뭐 지금도 막 이렇게 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뭔가 못하고 있다가 요즘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이렇게 주변에서 자꾸 그러니까 그림을 보자고 요청이 들어와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가지고 맞아. 그건 제 일이랑도 되게 연관이 되는 부분이니까 되게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다음에는 저희 매물 보러 가는 다음번에 콘텐츠를 이제 부동산 야야야 그러네. 구해줘 홈즈를 구해줘 작업실을 구해줘 작업실을 한번 찍어야겠다. 그러네. 네. 그치. 그래서 제가 사실 사는 지역이 되게 마포 중심부에 살고 있어가지고 사실 거기도 위치가 뭐 괜찮기 때문에 작업자로서 살기가 약간 그런 거 핑계를 대면서 계속 구하는 걸 미루고 있었긴 했죠. 그냥 거기서도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참으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뭔가. 근데 나는 이거를 약간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 이제 몸이 자랐는데 그 되게 아끼던 옷도 있고 그냥 그럭저럭 맞게 입던 청소년 키즈 옷을 입는 거지. 그 이제 성인복 저기 쇼핑하러 가야 되는데. 성인복. 오케이.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더 비싸고 막 브랜드도 많고 뭔가 선택지도 많고 약간 교복 같은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이게 어쨌거나 껍질? 그리고 그 껍질에서 사실은 나와야 되는 건데 그치. 정말 너무 진부한 인용이긴 하지만 재미하네. 그거잖아. 그치. 알을 깰 때가 됐구나. 나는 그거 지금 느끼는 전조 증상이 알이 비좁다라는 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해. 그리고 이제 그릇이 내 방이 아닌 거지. 그치. 그치. 그릇을 조금 키워야 되고 확실히 그릇이 커지면 말한 대로 정말 돈도 그렇지만
기회도 커지고 안목이 커지는 게 크더라고요. 작가님의 마음이 안목이 커져요. 안목이 커져요. 그러면 뭔가를 바라볼 때 조금 더. 그러니까 네. 그건 안목이 커지는 거는 나는 무조건 좋다고 봐. 그러니까 안목이 깊이는 네. 갖추는 것도 중요한데 넓이가 있어야 깊게 팔 수 있다고 그쵸.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지. 영업. 알겠습니다. 부동 아버지가 부동산을 하십니다. 진짜? 아버지 몰랐어? 영업에 아무튼 그런 거지. 그래서 나는 자기 작업을 난 그 생각도 했어. 나라는 기업에 투자해줄 사람이 나더라고. 그치, 주식할 때가 아니고 나한테 투자를 해야겠네 진짜. 그리고 그게 두고두고 내 미래에 좀 덜 미안할 것 같기도 했어. 그리고 나는 마찬가지로 나에게 투자를 하지 못했던 시절도 있잖아. 그치. 그 시절들을 생각하면서 후원한 것도 있어. 뭔가 내가 좀 더 이를테면 나는 예전에 엄청나게 그 정신적으로 건강이랑 신체랑 정신이 다 안 좋아져서 되게 아팠던 시절이 있어. 근데 내가 그때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뭔가 최근에는 심리 상담도 그런 것 때문에 한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를 내가 좀 덜 해줬다는 생각도 들더라고. 근데 내가 나한테 너무 아낄 건 또 아니더라고. 그치. 그리고 뭐 엄한 짓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맞아. 사실 엄한 짓도 해봐. 엄한 짓 뭐 하지? 엄한 짓 너무 하고 싶은데 엄한 짓 좀 알려줘. 뭘 해야 돼? 유교걸 같은 모르면 안 되지. 나 이현이야. 뭐 어찌랑 둘이 만나면 둘이 둘이 진짜. 그러게. 왜 우리도 언제 방탕하게 살아? 모르겠어. 진짜. 엄한 짓 하고 싶은데. 나중에 엄한 사람 한번 인터뷰로 불러갖고. 엄한 사람? 엄한 사람이 있기는 해 주변에?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엄한 사람 제목이 뭘 엄한 사람이 있는 척하고 있어. 전혀 없지. 어떡하지? 그러게.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밖에 없어. 나도. 그냥 내가 그런 사람이 편하니까 그런 사람만 주변에 있게 되는 것 같아. 맞아. 그리고 나는 어쨌거나 루틴이 그래도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게 뭐지? 그 방송에서 유튜브 방송에서 본 캡처였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뮤즈가 오기를 기다리지 마라. 영감이나 뮤즈가. 맞아. 영감이나 뮤즈가에게 몇 시에 오면 되는지 알려줘라. 근데 그건 나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나는 되게 회사원적인 아까 얘기했듯이 회사원적인 면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회사 잘 다닐 것 같아. 그건 그치 불평하지 않겠지. 그러고 나 혼자 그러니까 괴로워하겠지. 일 되게 똑바로 하면서 욕하는데 일 되게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일을 잘할 것 같아. 회사를 잘 다닌다는 게. 근데 이제 나는 안 기다리는 편이야. 그건 항상 그랬었어. 그게 나도 물론 이제 슬럼프가 있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내가 그냥 찾았던 방법은 그걸 탈피하는 방법은 그냥 닥치고 그리는 거였거든. 맞아. 닥치고 그리다 보면은 좀 막 사로잡힌 그림이 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림 연습이라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 나는 요즘에 그렇게 계속 해. 내가 계속 딴짓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 놀리는 내가 하나 있어. 또 해봐. 도망 더 쳐봐. 그럼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된다면서 딴짓 다 했어. 이러면 그럼 이제 해. 약간 이게 있단 말이야. 난 도망칠 때까지 쳐보고 하는 것도 있어. 근데 지금 너무 웃긴 게 언니가 말하는 딴짓이 다 너무 효율적이고 딴짓이라고 해봤자 지루하면 그러니까, 무엇인가 막 책 읽고 너무 막 달리기 하고 그런 딴짓이어서 딴짓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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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중요한 그런 건 멀리 도망쳐도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될 만한 딴짓들이잖아. 도망쳐서 이혼됐잖아. 그러니까. 회사 다니다가 딴짓해서 지금 낮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했던 말 중에 좋았던 게 편하게 사는 거?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난 도망이 내 속성? 그러니까 이쪽은 마주하는 편이 막 벌벌 떨면서 그래도 싸워보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나는 하면서 도망가면서 막 효율적인 일. 근데 그게 자기 속성인 거지. 그게 우리가 좀 다른 점인 것 같아. 되게 맞아. 비슷한 점도 많은데 난 작업자로서의 태도는 되게 언니랑 나랑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 근데 나는 도망치는 걸 잘 못하는 편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게 필요하다고 느끼기는 해 요즘. 나는 마주하는 게 약간 필요한 것 같아. 도망 너무 많이 쳐가지고. 우리 되게 훈훈하다.
되게 훈훈하네. 좋네요. 그럼 마무리 질문 같은 거 해볼까요? 오케이. 영감을 어디서 얻느냐는 질문을 5,000번 들었을 거란 말이야. 네.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영감보다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영감보다 중요시 여기는 건 노동입니다. 마르크스 아니야? 역시 노동인 걸까? 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너무 좋은 답변이다. 왜냐면 나는 그러니까 그런 영감이란 순간적인 감정은 배신을 할 수 있는데 노동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이것도 되게 연애랑 비슷하다. 맞아. 금사빠 뭐 과몰입해가지고 금방 사랑에 빠질 수는 있지. 금방 사랑에 빠질 수는 있어. 근데 이거는 그렇다고 사실 다 결혼해가지고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 사실 아니거든. 거시적으로 봤을 때 그때 엄청 몰입이 됐더라도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거든 그게. 근데 그것보다 과몰입이 되지 않더라도 계속 서로 뭔가 노력하는 관계. 서로 노력하는 관계가 뭔가 좀 더 장기적이어질 수도 있고 뭐 멀리서 봤을 때는 더 유의미할 수도 있다 이거지. 근데 뭐 굳이 연애랑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냥 삶이 그래요? 내가 삶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영감으로 사는 게 아니야. 영감이 연료가 될 순 없어. 영감은 사실 나는 너무 의미부여가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뭔가 나는 신격화 같아. 근데 맞아. 그것도 노동하다가 얻어지는 별사탕 같은 그러니까, 건데. 맞아. 그런 거지. 영감이 사실 나는 그 질문을 받을 때 영감이 뭐라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건지가 궁금할 때가 많았어. 난 오히려 이게 영감이 있어 보였나? 영감 없이 했는데? 아니 그냥 나도 막 사로잡혀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사실. 나도. 나는 왔어 막 이런 거 없어. 아니 우리 성격 보면 알잖아. 우리 되게 낭만주의자들이 아니잖아. 난 그런 것도 안 와. 나도 그러니까 막 그런 걸 느껴본 적도 없고 사실 나는 되게 현실적인 감정들을 그리거든. 나도. 이미지 자체가 그냥 나 같은 경우에 이제 이미지 자체가 뭐 초현실적일 뿐이지 거기 담는 감정들은 굉장히 내 인간적인 그런 감정,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감정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막 뭐 대단한 뭐 이런 사로잡혀서 맞아. 그런 게 전혀 없어서. 맞아. 그리고 영감. 그래, 나도 그래. 번쩍이는 영감이 올 때도 있긴 해. 막 유튜브 같은 거 할 때 이 주제 뭐 이런 거 얘기했다. 근데 그것도 다 뭔가 그게 떠오르게 하기 위한 전초 과정이 있어서 그치. 나온 거지. 물론. 그거 없이 띵띵띵 영감이 나오는 거 없고 영감이 나오게 하는 방법도 없고 영감 학원도 없고. 그치. 그리고 나는 솔직히 영감으로 오지 않았고 노동으로 여기까지 왔고. 그러니까 나도 정말. 그리고 영감, 인스피레이션, 막 이런 막 단어를 어휘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불러서 그렇지. 사실 그냥 뭐 매일매일 생각하는 생각 자체나 그런 뭐 아이디어, 막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게 영감이잖아. 그리고 나는 원래 볼품없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해서 그게 잘 돼서 그게 영감처럼 보이는 거지. 그 못해는 다 되게.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뭔가 그 영감 신화는 좀 더 죽을 필요가 있다. 난 영감 신화가 천재 신화랑 재능 신화랑 똑같다고 본다.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변으로 그냥 저도 또한 재능이 없어도 미술을 해도 되나요? 라는 거에 대해서는 재능 또한 사실은 신화이기 때문에. 맞아. 그리고 그거는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느낌이 와요. 맞아. 그냥 부딪혀보면은 스스로 알게 될 거야. 그리고 해보다 보면은 안 돼도 이건 되겠는데? 이것도 와. 맞아. 맞아. 정말 맞는 말이다. 그치. 나 질문 하나 해도 돼? 네. 언니는 스스로 재능이 있다고 느껴? 나도. 좋네요. 이 인터뷰 여기까지 마무리할까요? 이렇게 심하이를 한다고?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해볼까?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나중에 얘기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